과연 원빈의 CF 수익은 얼마일까요? 배우라는 수식어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CF 모델 아닌가요? 안 하는 걸까? 싫은 걸까? 두려운 걸까? 굳이 그렇게 10년 동안 안 하겠다는데 왜 다들 원빈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기자 남혜연, 기기남이 돌아왔습니다. 와! 연예계에는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식이 없던 배우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원빈인데요. 원빈의 마지막 작품 모두 다 알고 계시죠? 2010년 개봉한 영화 아저씨가 원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빈의 연기하는 모습을 10년 이상 못 본 건데요. 때문에 스타들의 경우에도 정말 누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원빈이 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짝쓰리의 멤버 세 사람의 연예계 경력만 합쳐도 70년이거든요. 이 70년의 경력이 있는 연예인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원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기남은 이 톱스타들도 못 만나봤던 원빈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아저씨 개봉할 때였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10년 전의 일이라 너무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원빈, 그는 왜 작품을 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원빈은 무슨 작품을 해왔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빈의 작품 수는 단 10작품입니다. 1997년 프로포즈 레디고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1999년 광기, 그리고 2000년 가을 동화, 이 작품을 통해서 원빈은 일약 한류 스타덤에 떠올랐고요. 스크린으로 넘어갑니다. 2001년 영화 킬러들의 수다, 2002년 영화 프렌즈, 그리고 원빈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대운이 찾아옵니다. 2003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통해 이른바 천만 배우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거죠. 2004년 영화 우리 형을 했고요. 그 이후로 5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2009년 영화 마더를 했고요. 2010년 영화 아저씨가 끝입니다. 데뷔 초에는 얼굴을 알려야 했고 그 당시에는 신인 배우의 목소리가 클 수는 없어요. 때문에 소속사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2003년과 2004년 이렇게 연타석으로 흥행을 성공한 뒤에 5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와 재활 치료라는 이 기간이 있었는데요. 2006년에 군 생활 191일 만에 의병 제대를 했는데요. 이때 이유가 왼쪽 무릎 신자인대 부분 파열이었습니다. 이후로 원빈 씨는 재활을 좀 하기 위해서 좀 공백기를 가졌고요. 어쩔 수 없는 한 5년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신중한 성격도 한몫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원빈을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거는요. 봉태일, 봉준호 감독이었는데요. 2009년 영화 마더를 통해서였어요. 당시에 수상을 하진 못했지만 작품 고르는 눈이 신중할 수밖에 없구나.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짠 하고 작품을 내놨을 때 이 작품들이 다 성과가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당시 마더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기에 대한 욕심도 있고 연기란 끝이 없는 작업이어서 매력적이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기에 대한 애착과 열의를 보였는데요. 영화든 드라마든 진심이 느껴지는 작품이라면 장르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고 싶다. 영화 한 편이 완벽하게 끝나야 다른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영화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만난 작품이 아저씨였는데요. 여기서 정말 확실한 변신을 합니다. 원빈의 캐릭터는 단 한 가지도 겹치는 게 없어요. 비슷한 결이 단 하나도 없고 매번 변신을 확실하게 하는데요. 데뷔 초에 연기보다 외모로 더 주목을 받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강렬한 인상 그리고 불꽃 연기 투혼이라는 게 반드시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작을 하면서 변해가는 배우도 있고 CF에서 특히나 두각을 나타내는 배우들의 경우에는 약간 신비주의로 작품의 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원빈은 이 후자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0년을 작품을 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잖아요. CF를 찍으면서 간간히 생존 신고를 하고 있고요. 사실 간간이라고 하긴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원빈은 작품은 하진 않았지만 정말 꾸준히 CF 스타로서
우리가 매일 일상에 하루에 한 번은 볼 거예요. 아마 자연스럽게 또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겠는데요. 과연 원빈의 CF 수익은 얼마일까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원빈 씨의 프로필을 보면요, 그동안 했던 작품 수는 정말 간결하지만 CF를 뭐를 했냐 그러면 가전, 의류, 커피, 화장품 정말 많거든요. 100여 편의 촬영을 했어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100여 개의 브랜드가 아니라 촬영을 100여 편 이상 했다는 거니까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 관계자한테 이번에 좀 물어봤습니다. 대체 원빈의 한 편당 CF 출연료는 얼마예요? 대개 7억에서 8억 선이라고 하는데요. 한 5년 전에도 원빈은 한 8억 선이라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8억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원빈의 CF는 몇 개일까요? 의류, 커피, 또 골프웨어 이 정도라서 한 3종류가 되고 아마 또 다른 부가 수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3개만 해도 대충 1년에 버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상상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하도 CF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대중의 시선도 사실 따갑기도 했어요. 이제 원빈한테 배우라는 수식어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CF 모델 아닌가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이자 안타까웠던 사연이 한 번 있었어요. 원빈이 모델로 하고 있는 한 그 브랜드에서 보도자가 이렇게 왔었어요. 한 가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지만 기사 내에 배우라는 언급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배우를 빼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쪽에서도 이게 정말 애매하지 않았을까?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약간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런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이 나자 소속사에서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홍보 대행사나 브랜드 측에 배우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광고 측에 확인을 해보니 홍보 대행사 측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대응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믿기진 않았고요. 약간 비겁한 변명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여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체 원빈 작품을 안 하는 걸까? 싫은 걸까? 두려운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원빈은 누구랑 시나리오 상의를 하길래 이렇게 작품이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지난 10년 동안 그 많은 시나리오를 다 보고 받아보기도 했었어요. 이제는 원빈 씨가 그런 게 기사도 돼요. 원빈 시나리오 제안 받아. 원빈 복귀할까? 이것도 진짜 기사가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때마다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시나리오만 받았다. 최종적으로 거절이라는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게 되는데요. 대체 원빈 언제 작품할 거예요? 그랬더니 워낙 작품을 고르는 눈이 까다롭고 그리고 오래 걸리다 보니 더 오래 고민을 하게 됐다. 이제는 사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본인이 최고로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면 쉽게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5년간의 공백이 있었을 때는 재활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아저씨 이후에 지금 10년이잖아요. 그 10년 사이에는 원빈 씨가 이나영 씨랑 결혼을 해서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때문에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빈이 육아에 정말 열심이다. 아이와 그리고 아내 이나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갖고 싶다. 가족끼리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정말 재밌게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빈 씨의 시나리오 받는 방법이 굉장히 남들과 다르다고 해요. 1년에 받는 작품의 수가 5작품 이상은 늘 간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를 받을 때 공식적인 루트로는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원빈 씨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공식 루트로는 책이 들어가도 잘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누군가 원빈 씨의 회사로 시나리오를 보낸 거죠. 그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화제인 거예요. 내가 원빈한테 시나리오 하나 보냈는데 이거 성사되면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사기가 자연스럽게 좀 몇 건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친한 동네 지인 같은 분들이 몇 명 계세요. 그 분들하고만 약간 소통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시나리오 딱 건네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라는 건의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최종 단계까지 성사된 제작자나 감독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원빈 씨가 지난 1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어떤 관계자와 이런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진지하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형식으로 포장돼서 나가야 되는지를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10년 동안 안 하겠다는데 왜 다들 원빈일까요? 원빈이라는 배우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많이 보여지지 않았고 비난을 하기도 쉽지만 그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배우다. 그동안의 작품이 그랬듯 원빈이 아닌 그 캐릭터로 작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다. 아이 아빠라고 보이지도 않고 잘생긴 외모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외모 때문에 아직까지도 원빈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기기남 오늘은 배우 원빈 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빈 씨 세월은 그렇게 우리를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10년이잖아요. 우리가 설마 10년은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2, 3년 내에는 한 작품을 통해서 멋지게 컴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기기남은 이번에는 이렇게 배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음에는 조만간 게스트를 한번 또 모셔서 여러분과 또 재밌는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